하는 걱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사실 아이들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 환경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되어가는 장난감, 이 워딩만으로도 굉장히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사단법인 추류의 박준성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플라스틱 장난감 쓰레기 문제 놀이로 풀다 라는 제목으로 그 빛나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사단법인 추류의 박준성 사무총장입니다. 앞에 분들이 너무 말을 잘하시고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장난감 재활용이나 플라스틱 장난감에 관련된 일들을 1998년부터 했어요. 24년 전부터 똑같은 일을 계속 해왔고 활동가고 재활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놀이에 대해서는 진짜 그냥 비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까지 해봤던 일들이 과연 놀이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어떤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단법인 추구나 사단법인 페이저 기업 금자동이라는 회사에 CEO 계속 있었습니다. 금자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공동부가 대안학교에서 쭉 있었어요. 공동부가 대안학교 같은 데가 애들 정말 아끼고 행복하게 놀기에 저한테는 뭐였었냐면 너희들은 재밌게 놀아도 재밌게 놀겠다. 아마 이런 정서가 사단법인 수로나 아니면은 장난감 학교 쓸모에 배경되어져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게 사단법인 수로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환경 교육에 대한 장난감 학교 쓸모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장난감 학교 쓸모 상업적으로 했어요. 저희가 작년에 10만 원 정도 손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4,000만 명 오늘도 하고 있고 내일도 수업을 합니다. 적어도 장난감 학교 쓸모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5-6명 정도 여기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할 이론이나 이런 게 없어요. 아이들이 또 찾아서 하는 겁니다. 장난감들이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장난감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들이 과연 아이들의 친구일까요? 적일까요? 어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환경운동가지만 환경운동가의 입장에서 어떤 플라스틱 장난감들은 매우 안 좋은 쓰레기고 이 장난감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재활용 자체가 안 돼요. 플라스틱 장난감을 분리수거함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다시 분리가 돼가지고 중간 집단형에서 다시 소각장으로 제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집어넣지 말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장난감을 재활용하기가 그 정도로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아무튼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한 친구예요. 장난감이 없는 아이들의 세상은 재앙입니다. 그거를 전제에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장난감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을 뿐이지 플라스틱 장난감이 아이들에게 친구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틀일 뿐이지 장난감은 옛날부터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장난감이 있었고요. 장난감에 굉장히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위니캇이라는 사람이 중간대사로 때 장난감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라는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회로 넘어갈 때의 중간 대상으로서의 어떤 장난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장난감을 제대로 갖고 놀면 아이들이 사회화가 잘 되고 장난감을 제대로 갖고 놀지 못하면
장난감에 집착을 하든 엄마에 집착을 하든 애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난감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런데 문제는 장난감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요. 너무 쉽게 만들어지고 너무 쉽게 버려져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쉽게 버려지는 장난감이 대부분 다 잘 안 썩고 유해 물질을 만들어내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의 플라스틱 문제 되게 심각한데 플라스틱한테 모든 문제를 또 떠넘길 수는 없어요. 플라스틱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신발, 자동차 모든 게 다 플라스틱인데 이 문제가 왜 생기냐면 너무 쉽게 버려진다는 거예요.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난감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어떤 비극이 생겨나냐면요. 아이들은 장난감이 필요해요. 장난감도 아이들이 필요해요. 아이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고 아이들과 함께 친구가 됐던 장난감들이 버려지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땅을 아주 해치는 그런 안 좋은 악당이 되어요. 아이들의 정서에 안 좋아요. 장난감의 정서에도 안 좋아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 비극은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내고 우리 자본주의가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도 장난감한테 안 좋아요. 어느 정도냐면 1년에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장난감류라고 하는 소형 복합 플라스틱 폐기물, 우리 쪽에서 재활용 쪽에서는 소형 복합 플라스틱 폐기물은 장난감이라 그래요. 장난감, 헤어드라이기, 라디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장난감인데 1년 동안 버려지는 소형 복합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240만 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제주도를 한 바퀴 이제 1톤 트럭에 장난감을 가득 세워서 한 바퀴 돌려요.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28바퀴를 다 돌릴 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8바퀴.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책 없이 장난감류라고 하는 플라스틱이 버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어른들이 잠깐 빌려 쓰는 곳이에요. 깨끗하게 쓰고 물려줘야 돼요. 설령 아주 하찮은 물건이라도 이웃한테 물건을 빌리잖아요. 그럼 깨끗하게 쓰고 잘 닦아서 돌려줘야 되는데 단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너무 더럽게 씁니다. 장난감 플라스틱을 태우는 거는 유럽에서는 재활용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워도 땅에 묻어도 안 좋은 게 장난감 플라스틱이죠. 이렇게 많이 버려지고 있죠. 아까 왜 재활용이 안 될까? 돈이 안 돼요. 돈이. 제가 세상에서 장난감을 가장 많이 분해하는 사람이고 재활용하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에는 장난감을 재활용하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어요.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안 할까? 1시간 동안, 30분 동안 열심히 분해를 하면 1kg의 플라스틱을 추출해낼 수 있는데 1kg의 플라스틱 양이 로드샵에서 팔잖아요. 한 50원 정도 쳐져요. 그럼 1시간이면 100원. 도무지 이거는 산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신념을 가지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장난감 플라스틱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리고 24년 동안 어쨌든 해왔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난감한테 쓸모라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업사이클링이에요. 업사이클링 들어보셨죠? 쓰레기의 가치를 높인다. 리사이클은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데 쓰레기의 가치가 만약에 100원, 50원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10,000원으로 만들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치를 높인다는 거는 그거의 가격을 높인다는 얘기거든요. 그 가격을 높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걸 뭘로 했냐? 장난감 재활용을 놀이로 만들고 환경 교육으로 만들었어요. 이 작업들을 20년 동안 꾸준하게 해서 상업적으로 일정 정도 성공이라는 개념은 일반 사회하고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용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행복하고.
장난감을 분해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에요. 저희 직원들한테 장난감을 분해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을라고 힘들어서 돈도 안 되고. 그런데 장난감을 분해하는 놀이를 해볼까 아이들한테 그러면 환장을 합니다. 환장 그 자체. 제가 한 번은 이제 사회적 기업가니까 그 장난감 분해를 1시간 와서 한번 10,000원씩 내라 라고 했어요. 저기 그 서초동에서 할 때. 그랬더니 10만 원을 내고 10시간 동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틀 동안. 그런데도 또 온다고 울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생각의 관점의 변화죠. 일이 아니라 놀이다. 얼마나 재밌으면. 집에서 장난감을 분해하면 혼나고 그 비싼 장난감들도 분해할수록 분해할 도구도 별로 없어요. 위험하다고 도구를 주지 않아요. 근데 장난감을 분해하려면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나사구멍이 어떨까, 어떤 디자인일까, 어떤 재질로 돼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걸 잘 이끌어주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약간 이렇게 해방감? 장난감 뚜껑을 열었을 때 막 밀려드는 희열 있잖아요. 이게 저도 그런 게 생기는 게 있거든요. 장난감이 그냥 지금 아주 최상 상쓰레기인데 애들한테 야 분해해서 놀자라고 했더니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환경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아이들이 장난감을 분해하면서 나는 장난감을 해서 좋네가 아니라 나는 환경을 지킴이가 됐어, 환경운동가가 됐어 라고 동기부여가 충분히 돼요. 왜냐면 장난감은 재활용되지 않고 다 대부분 태워지고 매립되니까. 그랬을 때 그런 동기부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요인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진짜 오래 걸리고 여기에 보시는 이 자동차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예요. 여기는 자동차 리모컨으로 하는 자동차고 이 구조는 90% 똑같습니다. 왜요? 전기자동차는 배터리를 통해서 모터로 가는 차예요. 조항장치 이런 거 다른데 전기자동차를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장난감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얘는 비싼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됐고 얘는 왜 쓰레기가 됐을까요? 묻질 않았어요. 너 어떻게 움직이니? 너 어디가 아프니? 어디가 고장났니? 라고 장난감 쓰레기들한테 묻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얘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놀이도 그렇고 장난감 학교 쓸모도 그렇고 묻고 대답하는 그 과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상쓰레기한테 너 어디가 아프니? 너 어떻게 움직이니? 라고 묻기 시작하니까 얘가 나는 이렇게 움직여 저렇게 움직여 나는 어디가 아파. 장난감 분해의 과정은 뭐냐면요, 장난감 수리의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장난감 분해의 과정은 장난감이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어떤 자원으로 새로운 무언가로 태어나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랬을 때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장난감 분해와 더불어 장난감 만들기, 장난감 쓸모는 버려진 장난감 플라스틱 조각으로 새로운 장난감과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그런 활동이에요. 오토마티즘 기법이라는 것들이 자동기술 기법인데 목적을 두지 않아요. 목적을 두지 않고 장난감을 그냥 수천 개, 수만 개를 딱 버려놓고 그걸 골라다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만들면은 그게 자동으로 뭔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게 오토마티즘 기법, 자동기술 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8살짜리 유나가 만든 지진답 데뷔트인데 3개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학교에서 만들면 혼나요. 잘 못 만들었다고. 그런데 유나한테 이걸 왜 만들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지진이 나면은 여기 들어갈 건데 여기 500명 들어간대요. 여기는 산소를 만드는 산소 공장이고 사람들이 500명 사는 곳이고 밑에는 식량 창고예요. 그래서 지진이 나면은 이 안에 들어갈 거였는데 너 이걸 어떻게 만들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쓰나미, 일본에서 쓰나미가 방금 얘가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요 3가지를 만들고 너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작업들이 장난감 쓰레기가 하더라고요. 그렇죠? 장난감은
분해가 돼 있어도 장난감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되게 간단한 원리인데 장난감을 분해해놨더니 이 분해한 장난감을 보고도 사람들이 너무 신나고 즐거워하는데 그게 그 5살짜리 아주 어린아이부터 90살 넘는 곧 죽음이 가까운 어르신들도 똑같은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약 40만 명 정도 다녀갔는데 그 중에는 장애, 노인 다 엄청나게 많아요. 청년, 그 어렵다는 중학교 2학년. 얘가 중학교 2학년이 만드는 삶의 무게예요. 삶의 무게. 처음에는 이런 포크에다가 가슴을 놀고 근데 5분 남겨놓고 폭주해서 이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가 뭐냐면 너무 힘들다고 목을 메고 있어요. 보이시죠? 목을 메고 있는데 여기에 얘랑 똑같은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뭐냐면 이게 뭐냐라고 봤더니 엄마 사진이래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죽을라 그러는데 엄마 사진을 보고 그 까치발로 힘을 내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글로 표현하려면 못해요. 촬영으로 만들려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장난감이 주는 어떤 그 발랄함, 재기발랄함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게 40만 명 정도 했는데 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작품이긴 한데 실제 제가 하는 일은 놀이이기도 하지만 일이기도 해요. 되게 힘든 일인데 일을 좀 풀어가기 위해서 하는데 일은 장난이 아니에요. 일은 장난이 아니에요. 도구를 써야 돼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쓰잖아요. 다 아이들이 저희 수업에서 쓰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동화책 중에 하나가 평소의 모험이에요. 그 페인트 바르는 벌칙을 받았는데 이걸 놀이로 했더니 온 동네 아이들이 와서 모든 보물을 주면서 막 거기에 참여를 하잖아요. 재미있는 일은 놀이고 재미없는 놀이는 일이다. 저는 그거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장난감 학교 쓸모나 사단법인 프로는 아주 힘든 일을 하지만은 놀이예요, 놀이. 그리고 일이기도 하고 놀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매우 재밌어요. 어른들도 되게 재밌어하는 거죠. 감사합니다.